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과 민자, 공공 부문에서 투자를 발굴하고 내년 성장률을 2.4%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요즘 쉽지가 않은 경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올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좀 하락을 했었고 이제 2%도 좀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총력전을 좀 펼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서 2%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를 이제 경기 반등의 해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올 4, 4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글로벌 경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나 이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남은 기간 재정이나 투자 이런 쪽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목표치는 2.4%로 올린다는 목표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내외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경제 여건이 글로벌 여건이나 국내 내수나 다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2.2%에서 2.3%로 예상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는 2.2로 예상을 했고 OECD 2.3%, 국내에서도 한국은행과 KDI가 2.3%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가장 이제 나중에 지금 전망을 한 셈인데 정부는 지난 미중 그 무역 협상 1단계 타결 그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제조 PMI나 선행지수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뚜렷한 좀 그 개선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4%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어떤 변수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용은 다 합의를 했고요. 최종 합의문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자잘한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들은 크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거기에 대해서 그 1단계로 국한해서 보면 적어도 이제 그 불확실성을 많이 거쳤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년에 좀 2.4% 정도로 좀 상승을 하려면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출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그동안 좀 상당히 힘들었는데 내년에 수출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도 이제 올해는 뭐 마이너스 10%대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숫자들을 보여줬는데 수출도 올 12월 달에 이제 그 마이너스 그 폭이 좀 줄어들고 내년 전체로 보면 3% 정도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측면이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가 21%를 차지하는데 반도체 물량은 뭐 좋지만 이제 단가 때문에 수출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반도체도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3, 4분기에 이제 바닥이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반등 상승세는 내년 1, 4분기, 2, 4분기 되면은 반도체가 뚜렷한 상승세를 볼 것이다.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주력 상품들 그런 여러 이제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수출은 내년 상반기에는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전체적으로 3% 정도 플러스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제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번 주 초에 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이 부동산 금융 등이 위축이 되면서 좀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잡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번 대책이
일자리, 이제 고가 주택,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 이런 이제 투기적 요소들을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고요. 크게 지금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만은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구 지정을 빨리 한다거나 그다음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뭐 준공업 지역에 대한 주택을 늘리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수도권 30만 호 지구 지정을 빨리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경기가 더 줄어들거나 뭐 그런 거시적인 그런 위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될 텐데 최근에 좀 일자리가 증가되는 그런 기분 좋은 숫자가 수치들이 좋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 월 같습니다만 30만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질이나 구조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의 전망치를 봤더니 올해보다 좀 전망치가 줄었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자리도 36시간에서 44시간 구간이 제일 많이 늡니다. 네. 상용직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월 30만 이상 숫자도 좋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올해보다 약간 낮은 것은 올해는 연간 한 28만 정도 됩니다. 월 증가율이 네. 증가치가. 그런데 올해가 이제 이 28만이라는 기저를 이제 깔고 내년에 전망을 해야 되는데 25만이 결코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고 내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또 한 23만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23만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더 늘어나는 본격적인 그 해가 될 텐데 그게 사실 고용률이 한 66.7% 정도 되니까 한 15만 명이 빠지는 효과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만이지만 그게 내년 고용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또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독려하는 방안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코리아셀 페스타 중에 하루를 빼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책들도 포함이 됐는데 진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또 지금은 이제 구상 단계고요. 코리아셀 페스타가 뭐 이웃 나라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해서는 아직 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 축제로 만들려면 첫날 좀 붐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구재 중에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품목을 좀 부가세로 환급하고 그 공급자들도 자체적인 할인도 추가하고 그러면은 꽤 20, 30%, 30, 40% 주목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하에 지금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타다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공유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지금 내년 목표를 보니까 공유 경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모델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과 또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걸음씩 물러나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취지로 한 걸음 모델로 했고요. 그래서 대화, 다이알로그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상생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 들어올 사람과 그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걸음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산업이 좀 첫 대상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유 경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광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나 이런 분야에서 기술이 이제 기술 진전에 따라 새로운 이제 진입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허가나 이런 뭐 권리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영역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 한 걸음 모델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이 공유 경제를 포함해서 오늘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